아,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무슨 또 지금 회의를 하자 그러는 거야, 대체. 야, 정 과장, 박 대리 빨리 회의실 이동하자고. 아,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 회의에서 결론을 얻은 적이 있나? 어? 그러게 뭐, 회의면 맨날 뭐 답도 체계가 없는 회의 없어, 또 체계가 하면서 없어. 뭐 또 야근이나 하자 또 그러고 끝나겠지 뭐 이제. 그러게 말이야. 팀장 온다, 팀장. 오셨어요? 음, 음. 어서 오십시오. 자, 어떻게 회의 준비가 좀 됐나? 네, 발표회처럼 생겼다. 자, 우리 설계하던 모토니 데이터 좀 한번 봅시다. 아니, 설계를 하라 그러면 설계를 안 하고 맨날 모델만 휘휘 돌려가면서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 언제 설계할 거야, 도대체? 좀 더 자세히 볼까? 아니, 이런 파트는 일일이 그리지 말고 솔리드웍스의 툴박스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예, 팀장님, 그렇죠. 우리가 보유한 솔리드웍스는 스탠다드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툴박스 기능은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프로페셔널이구나. 아, 일단 넘어가고. 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모델 같은 거, 여기 있는 라우팅은 솔리드웍스에 기능이 있다고. 그런 걸로 자동화를 좀 하란 말이야. 그렇죠, 팀장님. 근데 라우팅 기능은 솔리드웍스 프리미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좀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봐야 되겠어. 이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solidworks.co.k. 아, 그러면 솔리드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구만. 그럼 여기서 제품을 누른 다음에 솔리드웍스 3D CAD를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볼까? 아, 여기 있네. 솔리드웍스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의 기능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구만. 홈페이지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솔리드웍스 라이센스는 어떻지? 기존의 데스크탑 기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라이센스 있고 스탠드얼론 라이센스가 있고 그 안에 뭐 연구 라이센스와 기간제 라이센스,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 기반 사용권을 아이디에 부여한다고? 그러면 활성화 과정이 생략되고 인스톨을 아무데나 할 수 있으며 장비와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겠군. 저 팀장님, 근데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혹시 행사장에서 꼭 홍보한 사람 같아? 이상한데? 자, 설계 데이터 좀 열어보지. 그 옛날 데이터 어디 갔어? 옛날 데이터. 그것 좀 열어봅시다. 아, 저 그게 퇴사한 김 과장 컴퓨터에 있었던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포맷됐어요. 데이터 잃어버렸다고? 데이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데이터는 그렇다 치고 해석 자료는 어떻게 됐나? 해석이요? 무슨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기억이. 아, 그 자동차 충돌 해석 말씀하시는. 저 모토니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니, 아까 봤던 모토니 데이터 있잖아.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 해석, 뭐 협업은 전혀 안 되고 완전히 개판이구만. 박대리, 박대리 듣고 있나? 아, 네, 팀장님 노이즈 캔슬링 중이었습니다. 그 팀장님이 협업을 말씀하셔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요새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는 솔루션을 쓴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사장님이 저거 지나가면서 얘기하던데 이게 아마 협업에는 짱이라지. 그럼 사장님한테 비벼봐서 빨리 도입을 좀 해봐야 되겠다. 모토니 개발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소테크. 드디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도입하였고 약 2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들의 업무 방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도입하고 나서 사장님께 이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하지? 예, 팀장님. 이게 확실히 전문 시스템이라 그런가 다르더라고요. 그 리비전에 따라서 따로 별도의 설계 데이터가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데이터에 PLM 개념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의 단계별로 인워크, 프로즌, 릴리즈드, 그러니까 작업 중, 승인되기, 승인 완료로 나눠서 표기할 수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데이터의 상태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리비전을 넘기면 지난번처럼 이게 그때 데이터인지 저때 데이터인지 뭐 따로 뒤집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히스토리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데이터 관리의 차이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3D 익스피리언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나도 써보니까 신기한 기능들이 좀 있던데 좀 더 설명을 좀 해볼까? 네, 팀장님.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저장되는 설계 모델은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3D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설계 툴이 없어도 이렇게 면밀하게 3D 모델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3차원 좌표계에서 이동이나 회전이나 확대 축소 같은 것은 당연히 되고요. 이제 하이드 앤 쇼를 통해서 안쪽에 숨겨져 있는 부품까지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파트의 직경이나 길이 등도 바로바로 관측할 수가 있고 단면도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웹상에서 3D 모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 이미지 캡처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3D 전용 툴처럼 모델을 살펴볼 수 있다니까 아주 좋아. 그런데 살펴보다가 모델상에다가 뭔가 코멘트를 한다든가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겠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 그럴 줄 알고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는 마크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면 3D 설계 모델의 정확한 부분에 표시를 한다거나 코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토니를 설계하고 있는데 발목 부분이 동작할 때 간섭을 여기를 확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3차원 데이터에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쓰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동일한 3D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들 이제부터 모델에 직접 코멘트 하세요. 아주 깔끔하게 어느 부분에 어느 이슈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구만.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다시 이제 설계의 진행을 계속해야지. 자, 우리 익숙한 솔리드웍스 화면인데, 이게 뭐야? 오른쪽에 마이 세션? 마이 세션 이게 뭐지? 정 과장, 이거 마이 세션이 뭐 하는 거야? 대표님 이거 꼭 지금 아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실의 방에 다시 한번 가려고? 진실의 방? 최근에 범죄도시 4도 개봉했다는데 진실의 방? 진실의 방? 야, 박 대리, 전 변호사 연락해 빨리. 진실의 방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러지 마시고 좀 앉아. 카메라 좀 꺼. 잠깐만, 제가 다 설명을 얘기할 수 드리겠어요. 있겠어? 예, 앉아 계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한 프로젝트를 여럿이 나눠서 동시에 병행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젝트 설계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 아이콘 보이시죠? 이 초록색 아이콘은 내가 작업하고 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아이콘은 다른 사람이 수정 중인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한 프로젝트를 여럿이 동시에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라떼는 말이야 내가 네트워크 드라이버 설계하라고 선배들 설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어. 그거야 예전에 공유 폴더 쓸 때나 그랬었죠.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팀장님은 라떼 참 좋아하십니다. 예. 정 과장, 그나저나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가이던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게 뭐야? 그거 내가 좀 설명을 해주려고 가져왔지. 그렇지. 자, 클릭이 잘 안 됐어요. 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솔리드웍스 이외에도 X 디자인이라고 하는 풀 클라우드 CAD, 즉 설치가 전혀 필요 없는 CAD 도구가 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고. 이런 게 어떤 게냐면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몇 가지 정보만을 전달해주면 디자인 툴이 자동적으로 이런 설계가 어떤가요라고 역으로 제안을 해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한 브라켓을 내가 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경계 조건과 하중 크기만 준다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계산을 해서 최적의 형상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럼 설계자 입장에서는 제안받은 형상을 보고 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런데 이걸 잘 보면 넓은 범주로 보면 우리가 AI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기억하지? 그런 AI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 정보 고마워. 다음 프로젝트 때 한번 써보고 봐야겠는데? 팀장님, 제가 살펴보니 대시보드라는 기능이 있던데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주 편하게 한 화면에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대시보드? 나도 빨리 배워서 만들어서 한번 써봐야 되겠구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이 이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팀장님 초대만 해드리면 되죠. 여기에 제가 초대를 해드리면 이 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성해 놨습니다.
우리 팀에서 총괄하는 모든 업무들을 기간별로 보실 수도 있고 우리 팀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링크들을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똑같은 대시보드를 써야 되는 건가? 아니요, 공용 대시보드로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별로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결국 사용자가 필요에 맞춰서 자유롭게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게시판에다가 글씨로 일일이 써가지고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 아 이제 대시보드도 만들었으니 여기에서 어셈블리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프로덕트 익스플로러라는 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익스플로러를 쓰면 어셈블리 구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3D 모델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리스트에서 솔리드웍스 파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의 화면에서 이제 그 선택된 파트를 하이라이트 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속성이나 연결된 도면까지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파트를 수정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이 데이터를 필터링 걸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형상적인 정보는 이제 어느 정도 업데이트 된 것 같고 일정 한번 볼까? 일정을 보니까 전체적인 태스크가 나열이 되는데 그거를 간트 차트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구만. 이 내용을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설계자가 누구고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비교할 수 있겠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웹브라우저란 말이지. 그러면 이 내용을 들고 타블렛에서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하거나 혹은 모바일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구만. 그러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니까 아주 정확한 플래닝이 되어서 원래 계획했던 거와 실제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참 편리하구만. 팀장님, 근데 아까부터 어딜 그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보면 광고하는 줄 알겠어요. 연기자가 자꾸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로 광고 하나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6일) 현재 지금도 많은 수의 설계자들이 2D CAD를 이용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삼성동 모처에서 만난 한 제보자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값비싼 가격의 2D를 사용하거나 원가 사용하기 불안한 중국산 CAD가 아닌 다소 시스템이 만든 2D CAD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본건을 조사하던 중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또 다른 제보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리드웍스 사용자라면 다소 시스템이 만든 드래프트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는 제보였습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는 DWG, DXF를 기본 포맷으로 사용하고 있는 2D CAD입니다. 심지어 라이선스도 사용자가 원하는 적합한 형태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라이센스뿐만이 아니라 기간제 라이센스, 네트워크 라이센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솔리드웍스와 너무나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 2D CAD와 동등한 성능, 합리적인 비용, 나아가서 3D 익스피리언스와 솔리드웍스와의 높은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에 저희 조사팀은 드래프트 사이트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시스템에서는 설계자 중 드래프트 사이트가 필요한 키 140 이상, 210 이하인 현재 숨쉰 채로 발견된 설계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02-3270-8500번 또는 infokorea@solidworks.com으로 제보.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몇 주 뒤에 다소테크로 돌아가 보시죠. 잠깐 광고 보고 온 것 같은데 몇 주가 지났다고? 이제 그러면 뭐 설계 데이터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겠지. 정 과장 설계 좀 보자.
뭐가 바뀐 거지? 뭐가 바뀐지 모르겠는데? 아, 저 팀장님, 그 딱 보시면 보이실 텐데,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부분 좀 답답했던 부분을 좀 아방가르드하게 좀 바꿔봤고요. 저쪽에 좀 못생겼던 부분은 좀 더 섹시하게 바꿔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 이쪽 부분은 이렇게 생겼던 거를 요만큼 까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게 안 보이시나? 쟤 뭐라는 거야? 어딜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엔지니어답게 설명해보란 말이야. 엔지니어답게. 팀장님, 그러지 말고 이 컴페어 기능을 보시죠. 일단 양쪽의 봄을 기반으로 3D 형상뿐만 아니라 속성 정보까지 연결이 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차이가 없는 공통된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무리 초딩이라도 이거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AD가 없어도 이렇게 손쉽게 설계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 디자인팀에서 저희 CAD 라이센스 달라고 요걸 안 할 테니까 저희한테도 참 좋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비교하면 참 편리하겠구만. 그나저나 우리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있지? 설계팀에서 제대로 설계한 거 검증이나 했나? 해석팀, 이 과장 뭐 하고 있어? 이 과장 아, 네, 팀장님. 좋은 거 아닙니다. 네, 다 듣고 있었어요. 안 졸았다고?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는지 설명해봐. 좋은 제품 열심히 잘 만들자라는 골자로 말씀하셨던. 아니, 헛소리하지 말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도입한 모드심 기반의 3D 익스피리언스 솔루션을 사용해 본 결과 현재 우리의 디자인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기억하시나요? 모토니 커버에 대한 구조 성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라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제가 우리 설계팀에서 만들어 놓은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솔버는 무엇을 쓰나? 그 유명하다는 아바쿠스 솔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신뢰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바쿠스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해석 캐퍼빌리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해석팀 좀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중간에 모드심? 네네. 모드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그거 모르세요? 아이고, 그거 모르고 팀장 어떻게 하지? 자, 모드심이라는 거는 요즘 시뮬레이션 여기 커뮤니티 굉장히 핫한 용어입니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드심의 개념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아주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와 연계되어 작동되므로 해석 모델 업데이트나 아니면 설계팀에서 변경한 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그리고 이력 관리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팀장. 모드심 뭐 참신하고 유용해 보이는구만. 예전부터 말이야 설계팀하고 해석팀이 서로 엉뚱한 데이터 가지고 뭐 해석한다고 했다가 데이터 다 갖다 버리고 문제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었구만. 네, 그런 오작은 이제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친 김에 추가적으로 유동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터니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간 거 아시죠?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데 이 배터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정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 해석을 통해서 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의 경우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안전 범위에 온도 분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설명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그 박대리 갑자기 일어날까? 그래. 네, 유동 해석을 보니까 음. 앞서 설명하셨던 구조 해석과 사용자 환경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네요. 아이고 참 눈썰미 있구만. 유동해석 롤도 앞서 살펴보았던 구조해석 롤과 도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매우 흡사해. 그래서 나도 이것을 익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 과장님, 저는 CAD만 하는 기계 설계자인데 사실은 시뮬레이션에도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갑자기 열정이 넘치네. 자, 그럼 충분히 가능하지. 나도 해석 롤과 함께 제공되는 셀프 스터디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했거든. 근데 박대리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팅 마치고 내가 자료 전달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 그런데 우리 박대리, 우리 MG 박대리, 우리 회사 MG 박대리, 회사 일 별로 관심 없고 그런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요즘 일도 열심히 하고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아, 저는 빨리 문과 보셔서 이직하려고요. 아, 그래.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박 대리는 너무 솔직해. 오늘따라 눈이 더 맑아 보여. 그, 이어폰은 뭐, 소울메이트인가? 아니, 끼고 있어. 눈은 좀 착하게 떴으면 좋겠어. 자, 팀장님,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전자기장 해석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니의 무릎 부분에 사실 무선 통신을 위한 모듈이 있거든요. 이런 안테나 모듈을 전자기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전자기장 해석을 통해 여러 가지 종류의 안테나를 검토했습니다.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와 반사 계수가 우리가 원하는 통신 방식인 와이파이 조건에 맞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했습니다.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안테나 그거 뭐 그냥 업체에서 사서 그냥 끼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금속 컴포넌트의 분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인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CST 기반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엔지니어와 같은 전자기장 해석 솔루션을 통해 여러 해석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뮬레이션 계산량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 호호, 그렇다면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우리가 당장 해석 전용 컴퓨터를 살 만한 예산은 없는데. 우리 짠돌이 팀장님께서 예산을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문제없이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델링하는 해석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저장해 두면 제 컴퓨터를 쓰지 않고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최대 288코어를 활용해서 해석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권을 가지고만 있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구조 해석과 유동 해석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투자는 줄이고 그렇죠. 계산은 클라우드에서 한다. 알죠. 오, 이거 괜찮구만. 당장 진행시켜. 네, 팀장님. 솔리드웍스 012셀러에 바로 전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 해석도 검토했고 유동 해석도 전자기장도 모두 다 성능을 확인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모톤이 우리 잘 움직이긴 하나? 또 막상 샘플 만들고 그러면 막 삐걱대고 어디 터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정 과장님, 혹시 제품 동작관에 가서 확인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정 과장, 지금 이거 설계하면서 간섭 확인했지? 설마 이거 간섭 체크 같은 기본적인 것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예,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다 확인했죠. 예. 이게 또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패키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기반 모션 해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설계하면서 바로바로 어셈블리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 내에서 바로 파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설계하니까 꼭 실물을 보면서 설계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발목 관절 부위가 움직일 때 우리 커버 파트하고 메인 링크 부위하고 여기 클리어런스 충분히 벌어놨잖아요. 오케이, 뭐 그 정도 문제 없겠네. 그래도 부품들 조립공차 고려해가지고 커버 쪽 조금 수정하고 갑시다. 예, 그래 잘 넘어갔네. 그래도 솔리드웍스를 쓰니까 동작 간섭 체크를 순식간에 할 수 있었네. 뭐라고?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일단 설계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됐고, 그럼 이제 이봉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와 동일하게 구성된 이봄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 넘버 그리고 구매 여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표기하지? 우선 품번은 규칙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각 파트별로 품번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속성 정보에서 make or buy라는 항목을 통해서 지금 이 파트를 구매할지 아니면 직접 제작할지를 봄에 간단히 표기할 수가 있죠. 근데 기계 부품이 아닌 뭐 윤활유, 뭐 접착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지? 윤활유나 접착제 같은 이제 형상이 없는 난캐드 부품은 봄 온리 파트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PDF 같은 스펙 문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까? 네, 봄 리스트에 스펙 문서와 같은 PDF 문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와 봄 정보는 엑셀로 바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익스포트 한 걸 기반으로 엠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 이 부분 됐다 치고. 자, 표준품, 공용품 관리는 우리 어떻게 하나? 아, 예, 그럴 줄 알고 클래시피케이션 매니저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화면 한번 같이 좀 봐주세요. 그 왼쪽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회사 표준 라이브러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필요한 대로 만들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간단하게 새 클래스에 추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데이터의 속성이 그냥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별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도입하고 설계를 매끄럽게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제작뿐입니다. 다소테크는 제작 과정에서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저 프로토타입 좀 만들어야지? 그렇죠. 이제 슬슬 실물이 좀 나와줄 때가 됐죠. 그동안 몇 군데 업체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업체 좀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도면이랑 3D 모듈이랑 해서 싸들고 가서 미팅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군데 돌면서 컨셉 설명 정도는 해줘야 좀 샘플 파트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 출장이 되겠구만. 자, 그래. 장기 출장 누가 갔다 올까? 뭐? 그 친구가 어제 아유, 돌아가셨어? 내가 가야지.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되나? 업무 출장 누군가 가겠지 뭐 내가 왜 가?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야? 뭐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분위기인가? 아, 그렇지. 팀장님, 이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직접 안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어셈블리, 파트, 도면을 간단히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꽤 쓸만합니다. 3D 데이터를 클라우드 전달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관계 없는 사람도 아무나 막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데이터를 공유할 때 이런저런 옵션을 걸면서 누구한테 언제까지 공유할지 또 이 데이터에다 코멘트를 허용할지 안 할지 다 조절을 하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에서 공유가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데이터 전달이 가능합니다. 3D 데이터의 전달은 그렇다 쳐도 사실 우리의 컨셉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를 얼굴 보고 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도 다 일을 했었잖아요. 꼭 얼굴 꼭 맞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크업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에다가 딱 설명을 박아서 보내고 이 피드백도 3D로 받으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 그러면 출장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아주 좋군. 자, 이거는 전 과정에 좀 추진 좀 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예, 알겠습니다. 설계팀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통해서 협력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을 했네요. 이제 다소테크 생산기술팀에서 양산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프로토타입까지 다 끝나고 나 아직도 설계팀장이야? 그러면 바로 생산기술팀장으로 바꿔야지. 생산을 위한 공정 라인 구성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나 때는 말이야 또 엑셀에다가 설계 데이터 캡처해서 붙이고 공정 사이클 수작업 계산하고 정말 노가다였는데 말이야. 요즘은 시스템에서 3D 데이터로 한다지? 예, 팀장님. 그렇죠. 저도 지금부터는 생산기술팀이었죠. 예. 그러면 나는 투명인간. 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이봄을 기반으로 엠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순서 관련돼서 공정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정의된 각 공정의 엠봄과 설비, 툴 같은 리소스를 할당을 하면서 공정 설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D 데이터를 보면서 공정 설계를 하니까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공법서의 완성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러면 모든 공정을 3D로 설계하니까 그 안에서 조립도 해보고 혹시 그 안에서 로봇도 실제로 움직여 볼 수 있을까? 그럼 물론이죠. 이게 실제 라인을 설치하기 전에 디지털 환경에서 간단히 지구와 조립 파트에 대한 간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작업자의 작업을 분석하고 로봇의 용접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이 검증을 할 수가 있어서 현장 트라이아웃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조립 라인 설치하다 보면 주말에 가끔 일 터져갖고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제 저희 생산 기술도 일하는 방식이 이전의 아날로그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생산기술팀에서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잘 활용하고 있네요. 이제 제품이 문제없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우리 회사만의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설계 담당자로서 제가 선호하는 솔리드웍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혼선 없이 협업하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시뮬레이션 담당자로서 단 하나의 데이터로 여러 도메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모두심 기술 도입을 통해 여기 있는 설계팀과 유기적으로 일하고 협업할 수 있어서 좀 더 앞으로 일이 좀 더 기대됩니다, 팀장님. 좋아.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팀워크, 협업이 이제 조금 나아가는 것 같구만.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이용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처럼 이런 로봇 개발하고 있는 우리 설계자 모두를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볼까? 갑자기. 네, 예? 좋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K 로봇이라고 선창하시면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는 겁니다. 자, 준비. K로봇.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여기 팀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다들 안 하고 있어? K로봇!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